오늘은 감사한 댓글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댓글 주신 분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력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제를 하여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제작에 도움이 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수고와 노력에 대해 인정해 주시는 고마우신 댓글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매일 영상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저의 노고에 대해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회원제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진 물병자리 시대 정신인 정보 공유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모르게 돌보는 결손 가정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급빈층에 있는 아이들이라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혹시 후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단돈 1원도 다른데 쓰지 않고 이 아이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라는 존재도 모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주식학교 설립할 때 설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학교가 잘 되면 후원하신 만큼 주식학교의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영상 밑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결코 강요는 아닙니다. 자발적 후원이 아니라면 제가 오히려 거부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시가 진짜 보시이지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한 후원은 절대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활용해서 주가 전체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추세선을 활용해 정확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 오늘은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스입니다. 차트 맨 앞부분, 즉 상장 초기부터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초기에 반짝했다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상승세일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추세선을 긋습니다. 반대로 하락세일 때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추세선을 긋습니다. 제가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매매법에 따르면 이 하락 추세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시점이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된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추세선을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추세가 전환된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1선 매매법에 따르면 추세 전환 지점을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온 지점들입니다. 하지만 장기 이평선들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 대세 변곡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추세 전환 시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캔들이 121선 위로 올라온 지점이면서 121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을 찾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121선과 241선을 같이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점을 잡으면 두 선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121선과 241선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121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추세선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차트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차트에서는 이 추세선이 추세를 가늠하는데 더 정확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세 전환 지점을 찾을 때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다. 다만 추세선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긋습니다.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이 일종의 지지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원들을 지우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추세선도 검은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네요.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주가가 하락세에서 반등할 때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눌림목 매매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이 추세선을 활용하면 매수 타점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의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 추세선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보조지표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나 아래 세 가지 보조지표도 병행하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저 거래량 기법까지 사용하신다면 완벽한 타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제가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밑에 보조지표에서는 어떤 자리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래 보조지표에서 모두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들입니다. RSI 파란 선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MACD 빨간 선이 상방으로 꺾인 지점입니다. RMI 추세선이 과매도 구간에서 정확히 상방으로 꺾이는 지점입니다. 다음 타점에도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지표들 간의 의견이 좀 갈렸네요. 추세선인 RSI 파란 선이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추세선인 MACD 빨간 선이 하락 추세에서 살짝 수평으로 꺾였습니다. 추세선인 RMI 빨간 선이 상방으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타점이 그리 좋은 타점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보조지표에서 두 가지 지표는 타점을 제시하지만 한 가지 지표는 타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들 간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진입 타점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반등하는 자리에도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RSI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MACD에서도 역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RMI 지표에서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MI 보조지표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방금 앞에서 나온 타점보다 이 타점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좋은 타점인가를 보조지표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과 밑에 보조지표들을 같이 활용하면 좋은 타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보조지표 하나만을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조지표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3개의 타점에 모두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앞에 2개의 타점과 3번째 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RSI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 보조지표에서 추세선인 파란 선보다 중심선인 검은 선이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중심선에 파란 선이 근접할수록 확실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2타점보다는 3번째 타점이 더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CD에서도 3번째 타점에서 빨간 선이 기준선인 검은 선 근처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2타점보다 3번째 타점이 더 좋은 타점입니다. RMI 보조지표에서 앞에 2가지 타점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RMI 보조지표는 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표에서도 3번째 타점이 앞에 2타점보다는 훨씬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RSI 보조지표에서 하늘색 웅덩이가 보이네요. 하늘색 웅덩이 구간을 벗어나서 중심선 근처에 파란 선이 접근할 때 좋은 타점이 됩니다. 아직 타점이 나오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꺾이고 검은 선 근처로 근접해야 타점이 나옵니다. RMI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지점이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모든 보조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241선에 캔들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 캔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주포의 핸들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포는 반등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슈를 기다릴지도 모르고 이슈가 없으면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뉴스에 띄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과는 무관한 황금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터치는 아니지만 121선을 유사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61선 차트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 지점이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큰오빠 캔들이 상승 추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할 때 이전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이 등장합니다. 집문서, 땅문서, 달러돈, 카드론 다 때려 박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뜻입니다. 세력놈들은 주가를 핸들링할 때 악재를 띄어 의도적으로 과대 낙폭을 만든 후에 저렇게 급반등을 시킵니다. 놈들의 상용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런 자리가 보이면 통장에 남겨둔 본 시드를 제외하고 전방에 투입해둔 전방 부대를 모두 투입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바로 전 음봉을 잡아먹은 양봉, 즉 큰오빠 캔들에 비중을 실어 진입해라. 그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추세선을 활용해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들을 지우고 다른 추세선들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이 파동의 중심이 되는 중심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빨간 선은 중요 저항 라인이기도 합니다. 이 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큰 상승이 예견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색 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상향하는 차트는 이러한 파동들을 그려냅니다. 이번에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검은 선, 즉 큰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저점들을 연결한 검은색 지지선이 가파른 차트도 있고 이와 같이 완만한 각도로 상승하는 차트도 있습니다. 이 지지선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주색 파동들을 그려냅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파동들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폭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에너지 이론입니다. 마지막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파동을 제가 임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진입하면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에너지 이론에 따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 파동의 크기가 똑같은 비율로 중심선 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나타난 파동의 크기를 박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파동의 크기를 그대로 중심선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선 아래에서 바로 전에 발생한 파동의 크기만큼 중심선 위에서도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크기를 대입해보면 상승 추세에서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파동의 크기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박스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큰 범위에서 중심선 아래에서 발생한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 파동의 크기를 그대로 중심선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밑에 파동의 크기에 비례하는 만큼의 파동이 중심선 위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위에서 파동의 크기가 더 큰 이유는 기간 대칭값 때문입니다. 즉 밑에서 힘을 비축한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위에서 더 파동이 힘있게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에너지 이론은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은 아주 훌륭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이 차트에서도 지금 주가가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와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들에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타점이 나오면 정확하게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상승세의 초입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눌림이 나와도 이 큰 그림을 기억하고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는 누가 더 꼼꼼하게 차트를 분석해서 관심 종목을 잘 관리하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차트 분석하는 것은 제가 꾸준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 관리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관종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 정성과 사랑으로 종목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61선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앞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 앞쪽에서부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이후 매도 타점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타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골파기 지점입니다. 세 번째 타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골파기 지점입니다. 네 번째 타점은 여기입니다. 역시 골파기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차트에서는 항시 골파기 지점이 타점이 됩니다. 대변 차트에서 타점을 잡는 것보다 이곳에서의 타점이 더 정밀하게 나옵니다. 두 차트를 병행해서 활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대변 차트에서는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이제 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전날 음봉을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이 뜬 자리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오빠 캔들이면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이전 음봉들을 한 방에 잡아먹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또한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염없는 하락세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반등을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이 황금 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습을 하실 때 대변 차트와 61선 차트를 번갈아 보시면서 타점 잡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타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더욱 공부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STI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이끌 선도기업에 선정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핫한 종목입니다. 종목 공부를 꼭 해두어야 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차트에서 추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상승 과정에서는 추세선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상승 초기 과정부터 추세선을 그어가며 매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차트를 관찰하며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121선 밑에서 횡보를 하다가 1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241선까지 뚫어주면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긴장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241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자가 제 지론입니다. 제가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의 모멘텀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 매수를 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슈팅이 나오네요.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발생한 도지 캔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겠지요. 불안하시면 한 타임 더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으악, 미친 폼.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았으니 계속 끌고 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도지 캔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영망치형 캔들도 아닌 것 같고, 이 캔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주요 저항 라인에서 밀려버린 형국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저항 라인에 저 악성 매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돌파가 나와야 합니다.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재빠르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네요. 심지어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약간 밀렸네요.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우와와, 내 이럴 줄 알았다니.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거래량 음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가격 캔들이 도지형 캔들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맞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61선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 캔들 밑으로 공중 부양선이 내려왔습니다. 골파기 지점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한 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 지점은 진리입니다. 골파기 지점이 등장하면 눈 딱 감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폼. 미친 폼을 올려. 아이돌 그룹인 에이티즈란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당일 단타 매매를 할 때 에이티즈의 미친 폼이란 노래를 틀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엄청 신나는 노래입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타점을 놓치면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살짝 눌림이 나오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네요. 피보나치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승세가 좋은 종목은 0.5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개 0.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 추세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딱 봐도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 매매 관점이 달라집니다. 단기 대응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도 타점이 맞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느긋하고 단기 대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더 끌고 가도 됩니다. 21선도 살아있고 엠벨선도 살아있고 추세선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음봉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큰오빠 캔들. 전세금 빼서 몰빵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오빠 캔들 별명이 디딤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폼을 올려. 안 되겠네요. 전세 보증금, 금반지, 은반지, 팔찌, 목걸이 다 팔아서 몰빵해야겠네요. 저도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둔 금괴 하나 팔아서 자금 마련해야겠네요. 하하, 농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졌네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21선은 살아있습니다. 여하튼 매도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참,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엠벨선이 가격에 맞춰지지 않고 화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맞춰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 200봉 정도에 맞추어 놓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보기에 딱 좋네요. 61선 차트에서는 공중부양선의 도움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공중부양선을 가져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부양선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다시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아직 반등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 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흔적도 없습니다.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싸, 반등이 확실합니다. 일단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확실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거래량과 가격의 함수관계를 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거래량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지점을 찾으시면 비중을 실어 추가 매수 타점을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도지 캔들에서 단주로 한 주를 매수했다면 이 타이밍에는 한 주를 더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해가면서 경험을 축적하시면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탁월해지실 것입니다. 이게 1년만 연습이 되면 눌림목 매매 기법으로 분명 내년부터는 미친 폼을 올려 시장을 씹어먹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폼을 올려 가져와 내 트로피. 세상 다 돌아봤냐? 아, 에이티즈 그룹의 미친 폼이란 노래 가사입니다.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왔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선이 21선과 비슷하게 설정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21선이 깨지지 않고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보다 더 상승세가 좋을 때는 5일선도 깨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5일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이 깨지는지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이 깨졌네요. 하지만 21선과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음봉의 크기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미친 폼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전 음봉 2개를 한 방에 잡아먹는 캔들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친 폼을 올려 가져와 내 트로피 시동 걸어 터바인.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가만히 보시면 5일선을 회복하자마자 주가가 날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좋을 때는 5일선 매매법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5일선 매매를 합니다. 즉, 5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5일선이 무너지면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이 무너졌네요. 더불어 엠벨선도 깨졌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5일선이 깨졌다가 회복하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1선도 깨졌다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네요. 제가 검은색 사선, 즉 추세선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아직 추세선이 살아있네요. 저 추세선이 깨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더불어 박스권 돌파도 나왔습니다. 이전 음봉 3개를 잡아먹는 큰 오빠 캔들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추세선이 깨졌네요. 이럴 때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사실 추세선이 깨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고점에서 5일선이 깨지는 것을 보고 바로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범위에서는 박스권이지만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선 돌파에 실패하고 마네요. 돌파에 실패하자마자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추세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돌파가 실패한 자리에서는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눌림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쌍바닥이 보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쌍봉이 형성되고 하락이 시작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라. 이 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점에서 쌍바닥이 형성되고 상승이 시작되면 집문서 다 때려 박아라. 죄송합니다. 집문서는 아니고 비중을 실어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쌍바닥은 저점을 다졌다는 뜻입니다. 힘을 응축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폭발하기 전 단계란 의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캔들들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전고점도 돌파를 해버렸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21선이 깨지기 직전입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여기서 새로운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5일선이 깨지고 21선이 깨진 뒤에 121선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어디까지 내려올지 감을 잡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추세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추세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추세선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네요.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이 다시 증명이 됩니다. 장기 이평선 역시 하나의 지지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장대 양봉이 아주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전고 돌파 양봉이면서 주포의 의지를 보여주는 양봉입니다. 주포의 의지는 거래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큰 오빠 캔들이 2개나 보이네요.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큰 오빠 캔들이 얼마나 중요한 캔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아직 제가 돌파 매매에 대해 강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오빠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실전에서 큰 오빠 캔들이 보이면 단주로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선 2개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1차 추세선이 무너지고 나서 2차 추세선이 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상황에서는 1차 추세선은 무의미해지고 2차 추세선을 기준으로 다음 주가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추세선은 지워보겠습니다. 이제 저 추세선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추세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파동에너지 이론에 따라 이 차트를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의 중심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이 차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자 저항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중심선이 2개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2개의 중심선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기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힘을 응축한 후에 2번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크게 힘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2번째 돌파는 상당히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심선 아래의 파동의 크기에 비례해서 중심선 위에서 파동의 크기가 결정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형성된 파동의 크기입니다. 이 박스를 그대로 중심선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래 파동의 크기에 비례해서 딱 그만큼만 위에서도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파동의 크기를 그대로 또 옮겨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에서 발생한 파동의 크기만큼 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기간 대칭값을 계산하면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런 파동에너지 이론이 있다는 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어설프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에서 타점 잡는 방법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두시고 본인들 차트에서 다시 한번 타점 잡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리 어렵게 성장하는 어린 친구들 후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이름조차 밝힐 수가 없네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나면 후원해주신 분들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미친 폼으로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미친 폼을 올려.